건물주들이 고민이 없을까요? 고민이 여러분들보다 많을 수 있어요. 놀고 먹는 것처럼 미디어에서 방송하잖아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건물주도 똑같은 사업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골치 아프죠. 왜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잠 잘 자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은 자는 것 같아요. 뭐 많게는 7, 8시간, 9시간까지 자는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 보면 잠을 참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잘 못 자는 것 같고 오늘 잠 못 자는 건물주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불면증이죠. 불면증인데 잠을 못 자면요. 사람이 예민해지고 다음날 업무에도 영향이 끼치고 모든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게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잠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본 많은 건물주와 자영업자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서 밤을 새기도 하고 약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는 뭔가 계속 보는 거죠. TV라든가. 그러면서 다음날 업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자영업자 얘기해보고 건물주 얘기해볼 건데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잠 못 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물론 직장인 중에서도 요즘 현대인 자체가 그렇죠. 스트레스의 연속인 삶이죠. 그래도 직장인보다 더한 게 자영업자도 봅니다. 저는 제 채널에 한 번씩 올리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사장 호칭을 듣죠. 대표님이나 사장 이런 호칭을 듣는데 사실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직장인보다 더한 근로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면은 뭐 가족이나 책임지는 그런 게 없다면은 쉴 수도 있고 또 주말이나 이럴 때는 업무에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는 그런 게 없어요. 첫 번째, 일이 힘들어서 잠을 못 잔다. 자영업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자영업자들은요, 뭐 개중에는 음식이겠죠, 대부분. 음식인데 치킨집 하나를 하더라도 영업시간 외에 앞뒤로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정말 많이 가는 게 자영업이에요. 특히 뭐 중국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점들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죠. 거기다 요즘에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이버에다가 배달의 민족에다가 쿠팡 이츠에다가 맞춘다고 맞춰도 잠 안 오는 댓글들이 달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는 제껴두고 일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막노동보다 힘든 게 자영업의 음식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막노동도 해봤어요. 일용직, 용역 이런 것도 가서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해봤고 현대자동차, 뭐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고 뭐 자영업 음식 알바죠. 알바로도 일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현재는 주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은 일단 근무 시간 자체도 굉장히 깁니다. 음식점이라는 게 앞뒤로 재료 준비하고 마감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 사장이 다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해야 될 게 많고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일용직을 갔을 때, 용역을 갔을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그게 일이 힘들어서 잠이 안 왔었거든요. 왜 이게 자기 체력 이상의 일을 하면 몸이 막 달아오르면서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용역하거나 막노동하는 아저씨들이 보면은 저녁에 술 한 잔씩 먹고 많이 주무시잖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이 힘드니까 술 한 잔 안 먹으면은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게 술 먹고 일찍 자고 아침에 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시는데 자영업자라고 결코 다르지 않다. 웬만한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업체가 되게 커서 본인이 일을 안 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본인이 다 할 겁니다. 그럴 경우 잠을 못 자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4시간 대기하는 거죠. 특히 저는 이걸 편의점에서 많이 봤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대학생 지나고 군대 갔다 와서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요청이 와가지고 야간 땜빵 이런 거 해주고 돈을 좀 더 받고 그랬었는데 편의점주님들 걱정이 알바생이거든요. 알바생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문화 자체적으로 대개는 젊지 않습니까? 뭐 젊게는 고등학생도 채용을 하기도 하고 30대 넘어가는 알바생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40대 이후는 주로 점주님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에 있어서 책임감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권이, 현재의 문화가, 현재의 법이 사장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울산입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울산이고 울산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물가도 좀 저렴한 편이고 편의점 알바 시급도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시급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없느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 알바생들이 알바하고 나가서 전화 한 통이면 다 돌로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점주들이. 그리고 알바생들이 펑크를 생각보다 많이 내요. 왜냐하면 24시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굳이 편의점 같은 경우 24시까지 하는 데 있고 보통 12시, 1시 이렇게 되면 문 닫고 아침 일찍 또 문 열고 이런 데도 꽤 있잖아요. 굳이 24시가 아니라도 본인이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쓰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뭐가 생겼죠? 주휴 수당이라는 게 생겼죠. 5일 근무했을 때 하루 7일 더 준다든가. 그게 그 주휴 수당을 피해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쪼개서 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3일만 쓴다든가 이틀만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 20시간인가 15시간인가 미만으로 채용을 하죠. 주휴 수당을 피해 가려고. 뭐 점주들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도 이거를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서 해고 예고 수당 받는 방법 이런 거를 연구를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거기가 카페가 울산에서 1등 하는 데입니다. 거의 1등 하는 데인데 사장님이 매장을 내놔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내놓으셨나 했더니 그러면서 해고 예고 수당 그거를 들었어요. 3개월치 지급했다고 하면서 내가 이 나이 먹고 그 돈방석에 앉겠다고 이제 정리하고 좀 쉴란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찬가지 이게 요즘에 근로자 채용하는 것도 쓰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알바 쓰는 거는 정말 헬 난이도다. 어렵다. 그렇다고 매니저, 관리자급을 구하자니 그것도 여의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편의점 점주님들만 해도 24시간 대기 중이었어요. 집에서 쉬어도 정신은, 마음은 편의점에 가 있는 거죠. 본인 업장에 가 있는 거죠. TV를 봐도 음식을 먹어도 제 대화에 집중 못하고 제 말에 집중 못하고 정신과 혼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잠을 자도 자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도 벨소리 해놓고 항상 옆에 24시간 대기 해놓습니다. 실제 새벽 1시에 그냥 간 알바생도 있고 그러면 본인이 튀어나가야 돼요. 이게 뭐 다른 업종이라고 다르냐? 그렇진 않거든요. 무인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알림이 뭐 울리게 해놨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경우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본 많은 자영업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위에 2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이유로도 잠을 잘 못 자더라는 거죠.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죠. 피폐해지고 다른 사람 말에 집중을 잘 못하게 되고 모든 업무적 능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이 행복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것도 나라 자체적으로 한번 뒤집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두 번째 해볼 얘기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웃는 소리로. 건물주들이 고민이 없을까요? 고민이 여러분들보다 많을 수 있어요. 일반 직장인이나 건물이 없는 사람보다 고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를 네가 얼마나 하느냐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계단 청소를 하는 청소업자고요. 그렇다 보니까 건물주분들을 최소 100명 이상은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고 그 마저 이야기해보자면 3가지 부류로 나눈 것 같아요. 인생을 즐기는 부류, 그 다음에 2번째 걱정만 하는 부류, 3번째 미친 돈의 중독, 일 중독자들. 일단은 인생을 즐기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60 넘고 딱히 정권이니 정치니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크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주말 되면은 기타 치고 즐기고 음악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 분들이 한 3분의 1 되는 것 같고요. 2번째 걱정하는 부류. 건물주라고 잠을 잘 자고 다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월세 건물 예를 들어서 4층 건물 하나라고 했을 때 월세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나온다고 칩시다. 건물주들이 월세를 굉장히 안 깎아주려고 한다.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건물주가 매각이라든가 부동산의 건물 시세를 의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건물이 한 달, 2달, 3달 안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이걸 깎아야 되나, 건물 시세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건물주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거든요. 껴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건물주분들도 대출해서 건물을 사서 본인 직장 다니고 와이프분도 돈을 벌고 투잡해서 대출 이자도 굉장히 신경 쓰이기도 하고 요즘에 이율도 은행 이자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뒤집어 엎어져서 더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월세가 700만 원, 10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게 본인 다 순수익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곳에는 세금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코인장이 왜 핫했는지 압니까? 그게 세금이 없는 그거였어요. 아실 분들은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알 건데 주식이든 금이든 하면은 세금이 붙잖아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근데 코인에는 세금이 없다. 요즘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계속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요즘에 세금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물주도 순수 그게 다 수익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1,000만 원이 나온다.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1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물 수선비가 있을 겁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물 새는 걸 막는 거 누수도 막아줘야 되고 페인트 칠도 해줘야 되고 하수구도 중간중간 뚫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게 여자들, 이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 변기가 잘 막히거든요. 얘네들이 이게 변비가 많아서 물티슈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물티슈가 보면은 정식 물티슈가 아니라 플라스틱이거든요. 물티슈가 물 플라스틱이 맞습니다. 물티슈를 집어넣으면은 변기가 안 뚫려요. 안 뚫리면은 1층 하수구 그쪽을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뚫으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다 누가 냅니까? 건물주가 내야죠. 예를 들어서 2층에서 3층에서 우리 아닌데요 해버리면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건물 수선 비용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월세가 1억 2천이면은 거기서 건물 수선 비용을 빼고 거기서 또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 뭐 기장료라든가 이런 거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거기서 남는 게 본인 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일을 하면은 종합소득세 해가지고 세율 구간이 엄청 올라가겠죠. 내가 연봉을 5천만 원을 받는데 그 연봉을 5천만 원 받는데 그 건물 월세도 1년에 1억 2천을 받는다. 요거 세금 뭐 보수비 빼고 순이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세금이 본인 일하는 거는 정말 이 세금 떼고 나면 2,500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월세가 1,000만 원 정도다. 그쵸? 세대가 적어도 10세대는 됩니다. 10세대는 되는데 그거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에어컨, 원룸, 투룸 이런 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들 것도 아닌데 자기 물건처럼 깨끗이 관리하면서 쓰나요?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다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차 문제도 굉장히 많이 싸우기도 하고 요것도 건물주가 관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 제가 층간소음으로 이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언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보통 건물 옆에서 많이 담배를 피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들도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이게 TV, 미디어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돼요. TV 보면은 무슨 건물 들고 있으면 건물주님 하면서 월세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면 그게 그 사람 다 이기고 놀고 먹는 것처럼 미디어에서 방송하잖아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건물주도 똑같은 사업자일 뿐입니다. 하나의. 오히려 더 골치 아프죠. 왜냐? 요즘에 임대법 자체가 세입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뭐 월세 이런 거는 그 법이 있어요. 약자 보증인가? 하여튼 뭐 해가지고 무조건 은행보다 더 우선권으로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집을 완전 조져놔요. 똥개 키우면 안 된다는데 똥개 들어와서 막 벽에 똥 다 묻혀놓고 집을 쓰레기 집으로 만들어둬요. 그리고 튀어도 보증금을 다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증명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지금 모든 그거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제가 본 사람들은 아줌마들, 좀 50 넘어간 아줌마들, 40 후반, 50 초반 이 나이대의 아줌마들이 좀 불면증에 많이 걸린 건물주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생을 즐긴다 해야 되나? 50 넘어서 막 그 차도 좋은 거 끌고 이거 유튜브에 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 와이프 말고 다른 여성분들도 좀 많이 바뀌는 것도 보기도 했고 남자 50 넘어가면요 돈이 있으면 좀 멋져지는 것 같아요. 멋져지는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좀 공상 맞죠. 공상 맞고 뭐 돈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본 50대 이런 분들은 좀 갱년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저도 들어서 알거든요. 막 뜨거웠다 차가웠다 막 더웠다 추웠다 이러면서 막 감정 기복이 있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라고 다 잠 잘 자는 거 아니다. 오히려 가진 게 많으니까 더 걱정이 많고 더 생각이 많고 더 생각해야 될 게 많다. 그 다음에 미친 일 중독자들. 이게 일 중독인지 돈 중독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 40대 후반 50대 초반 초중반 아줌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일한다고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정말 돈 번다고. 주로 남편이 없는 분들이 많았고요. 자녀가 있죠. 자녀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다 먹여 살려야 된다. 다 내가 이제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일을 정말 죽을 때까지 합니다. 계속해요. 보면은 상가도 그냥 상가도 아니고 세법상 건물을 두 채 이상 들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죠. 그래가지고 두 채 이상은 잘 못 받는데 그 두 채가 굉장히 큰 거죠. 큰 거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물주들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건물주들이 오히려 더 걱정이 많다. 여러분들 집에 금괴가 3억짜리가 핸드폰 크기만한 게 있다고 쳐보십시오. 걱정이 되죠. 당연히 택배가 그런 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게 없는 것보다 가진 게 많을수록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부자들 찢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자 이런 지금 방향이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걱정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잠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좀 잘 못 지키는데 건강을 챙기는 방법 중에 뭔가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걸 덜 먹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뭘 먹어서 계속 건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비타민이라든가 뭐 영양제라든가 또는 이게 좋다라든가 그거보다 술 한 잔 덜 먹고 산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덜 먹고 그게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과 건강, 뭐 영양제 이런 거에 가장 앞서는 게 잠입니다. 제일 기초 중에 기초가 잠입니다. 삼삼을 먹고 온갖 좋은 걸 다 먹고 건강을 챙기고 운동을 하고 해도 잠을 못 자면요. 그 균형이 모든 게 다 깨져요. 잠을 못 자면 살이 찌기 시작하고 몸이 붓기 시작하고 집중이 안 되고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한때 건강 관련 도서를 좀 많이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모든 책이 공통점이 딱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채소가 좋다는 책도 있고 안 좋다는 책도 있고 이게 좋다는 책도 있고 저게 안 좋다는 책도 있고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다는 책도 있고 저녁에 운동하는 게 더 좋다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일관된 거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잠을 잘 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술 얘기를 조금만 하고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 술 먹고 잠을 자는 거는 숙면을 못 취합니다. 잠을 자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잠을 자는 이유가 그거죠. 불안한 거죠.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새벽 1시 넘어가면 왠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 내일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잘까? 술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건데 잠이 안 오더라도 술보다는 우유 이런 거를 데펴서 먹고 자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저는 술을 즐겨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마실까 말까 한데 술 먹으면 항상 꿈을 꿔요. 한 2, 3일 정도 꿈을 꿔요. 그것도 악몽으로. 그래서 술 먹으면 항상 꿈을 꿀까 생각을 해봤더니 잠이 깊이 안 자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술에 의존하는 잠은 좋지는 않다.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가진 것 안에서 행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